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경기 워싱턴 대 피닉스 경기. 워싱턴의 상태를 보면은 저는 맨날 얘네들 주전이랑 벤치 차이가 심하고 그냥 리그에서 가장 지금 최하위급 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조던풀 같은 애들 조금 해주고 쿠즈마도 가끔씩 역할 해주고 뭐 그러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애들이 많이 어려요.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애들이 많다 보니 잘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양새예요. 워싱턴은 그런 상태인데, 심지어 이제 워싱턴은 오늘 또 홈인데, 이제 최근에 워싱턴 경기는요 오히려 이 관중들이 상대팀의 환호를 보내요. 상대팀을 응원해. 이게 물론 요즘에 워싱턴이 상대팀들이 막 뭐 미네소타 만나고 오클 만나고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앤트맨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팀 홈인 게임인 줄 알았다. 앤트맨이 워낙 또 이제 떠오르는 슈퍼스타다 보니까 오클도 응원해 막 그러면서, 그냥 워싱턴은 뭐 얘네 구단이고 선수고 그냥 홈팬들이고 간에 이미 버린 시즌이에요. 그런 정도고. 자, 피닉스는 내일, 자 여기 이제 센터다운에 플럼리라고 적혀있는데 닉 리차즈를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차즈가 등록만 되면 바로 뭐 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퀘셔너블로 나와 있는데, 보통 저는 못 뛴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내일 리차즈가 뛸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리면은, 맨 밑에 보면은 피닉스가 최근 8경기 동안 FGA가 이제 필드골 어템프, 야투 시도 숫자거든요. 그거 상으로 본인들이 야투 시도를 이런 야투 시도를 한 거에 비해서 상대팀한테 야투를 허용한 게 더 많았습니다. 7.8회가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대팀이 피닉스 상대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가지고 최근 8경기 동안 피닉스는 상대한테 오펜을 15.6개를 따이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꼴찌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긁어줄 수 있는 선수가 닉 리차즈다. 7풋에다가 이 친구는 워낙에 몸빵도 좋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원래도 리바운드가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내일 리차즈가 뛴다면은 바로 피닉스는 주전으로까지 이렇게 뭐 도약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리차즈가 뛴다면은 저는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워싱턴도 얘네들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워싱턴을 뭐 리그에서 거의 뭐 시즌 전체로 보면은 오펜을 가장 많이 따이는 축에 속하고, 본인들이 오펜 따는 능력도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닉스의 약점들이 가려질 수는 있다. 근데 이제 피닉스는 좀 부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데빈 부커가 작년입니다, 작년.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제 리그 평균 대비 부커라는 선수의 필드골이 평균 이상이냐 이하냐 뭐 그런 건데요. 부커는 기본적으로 3점을 잘 쏘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리그 평균 대비 외곽에서는 이게 초록색 플러스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에서 조금 쏜다고 하고 코너 3 같은 거 조금 넣고 그 정도인데, 미드레인지를 지배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미드레인지를 정말 잘 쏘는 선수고, 이제 인사이드 마무리는 그래도 막 엄청 특출난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게 작년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을 보면은, 자, 올 시즌의 부커는 저는 매번 얘가 커리어 로우급 시즌을 달리고 있다. 비교를 해보면은, 뭐 코트 이제 안쪽에서 왼쪽에서는 여전히 미드레인지가 잘 통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코너 3 말고는 3점은 리그 평균보다도 아래인 수치고, 특히나 가장 이제 많이 보이는 거는 인사이드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골밑슛 같은 거, 레이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리그 평균보다도 확실히 많이 아래라는 거예요. 부커의 슛 빈도 중에서 많은 슛을 던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아무래도 골밑슛 빈도가 NBA 선수들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작년보다도 확실히 더 떨어졌습니다. 골밑 마무리가 강점이 아닌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뭐 레이업이고 뭐고 간에 인사이드 득점이 되게 안 좋은 시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부커는 효율도 감소를 했고 야투율도 크게 감소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와중에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워싱턴은 또 이제 인사이드 수비에 뭐가 있는 팀이 아니에요. 알렉사르는 여전히 좀 크고 있는 선수고 아직은 모자라죠. 발렌슈나스도 얘가 뭐 덩치는 있지만은 느리기도 하고 골밑 수비가 뭐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피닉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 아까 말했던 오펜을 많이 따인다든지 이렇게 뭐 부커 비롯해가지고 인사이드 득점이 약간 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워싱턴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아무래도 이거는 피닉스 쪽 시각을 보는 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이어도 요즘에 워싱턴 홈은 홈은 아니고 피닉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10.5로 되게 기준점이 높기는 한데, 저는 리차즈가 만약에 뛸 수 있으면 피닉스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안 뛴다고 하더라도 지금 워싱턴으로는 피닉스를 가로막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인디애나 경기 말씀드리면은,
자, 이거는 사실 요즘에 좀 잘하고 있는 애들 대결이기는 해요. 이제 커닝햄이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 미친놈급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잘해요. 인디애나는 지금 할리버튼이 또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인디애나도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디트로이트는 8경기 동안 7승 1패고요. 인디애나는 7경기 동안 6승 1패, 6연승 달리다가 클리블랜드라는 되게 어려운 팀 만나가지고 복수에 당했습니다. 그전에는 클리블랜드 원정 가서까지 이기기도 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를 시즌 최저 득점으로 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은 뭐 커닝햄은 저는 넥스트 하든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면모로 팀 전체를 버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선수. 그 수비를 끌어당겨가지고 외곽에다가 찬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든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고. 자, 인디애나는 내일 뭐 이제 할리버튼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네마드가 할리버튼이랑 같이 뛰면은 굉장히 좋은 효율을 발휘를 한다. 근데 할리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이 네마드가 단독으로 있을 때 아니면 다른 선수랑 페어링이 될 때, 그럴 때는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전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이 없는데도 나름대로 괜찮은 경기를 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일단은 내일 인디애나는 메서린이 못 나와요. 메서린이 징계 결장을 당했거든요. 나름대로 메서린은 그 이제 공을 쥐어주면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애긴 한데 사실 좀 오락가락 하거든요. 나는 요즘에 메서린이랑 이게 비슷한 포지션에서 이 저레이스 워커, 이 친구가 요즘에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저레이스 워커가 그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13분 이상을 뛰면서 충분한 출전 시간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야투율이나 3점 같은 거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향상이 있었었고, 지금 뭐 니스미스가 빠진다든지 메서린이 빠진다든지 이런 가운데 저레이스 워커의 성장은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한테. 그래서 뭐 직전 경기 때 할리버튼이 없었는데도 나름대로 클블한테 잘 싸웠던 거, 특히 전반전에 엄청 잘 싸웠었죠. 결국엔 후반전에 약간은 뒷심 부족으로 좀 당하긴 했지만은 인디애나가 되게 잘 싸웠었고, 저는 둘 다 요즘에 폼이 괜찮은 애들이라 가지고 좀 헷갈리긴 한데, 저는 기본빵 자체는 인디가 좀 더 볼만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인디가 사실 또 원적에서는 약간 모자란 것들 그런 게 있지만은, 디트가 딱히 뭐 홈에서 특별한 뭐 강점이 있다거나 그것도 아니기도 하고, 아까 제가 디트의 이런 8경기 동안 7승 1패 그런 구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일정상으로는 인디애나가 디트보다 어려웠었어요. 디트는 그 이제 연승 구간 동안 애들이 많이 빠졌던 올랜도 그리고 샬럿 만났고, 이때 아마 샬럿도 라멜로가 없나 그랬었습니다. 미네소타 한창 안 좋을 때 만났었죠. 포틀랜드 말할 것도 없고, 브루클린 말할 것도 없고, 골스 만나갖고 지긴 했는데, 근데 골스도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구간은 아니니까. 뭐 토론토 만나갖고 승리하고, 뉴욕 만나갖고 이겼는데, 이것도 뉴욕이 백투백일 때는 얘네들이 사실 경기를 가져가는 건 별로 없고 오바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날은 또 이제 비즐리 같은 애들이 터지고 커닝햄도 되게 잘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디트는 뉴욕을 잡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 역시 뉴욕이 백투백일 때는 그냥 오바만 보기 좋다, 그런 쪽으로 살폈던 거고, 인디애나는 요즘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냥 클리블랜드 2번 만난 거, 이거 하나만으로 디트로이트랑 최근에 만났던 상대의 난이도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랬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도 인디 프랜사이드를 보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기본빵이 저는 인디가 높다고 보고, 할리버튼 없어도 괜찮았던 거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요. 수비력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거기다가 이 두 팀의 만남이라면은 좀 오바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오바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인디애나도 막 작년처럼 엄청 뛰어댕기는 그런 팀도 아니고, 디트로이트도 좀 애매하거든요. 얘네들 저는 기본적으로 오바 팀의 색깔이라고 하는데, 좀 근데 상대가 최근에는 여기 있는 기록상으로 8경기 동안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더 팀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뉴욕 경기 때도 했었는데 그 경기는 오바가 났었었고, 이건 뭐 디트가 3점이 얼마나 터지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227점 오면은 두 팀의 색깔로는 저는 오바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은 드네요. 다음 경기 오클 대 클블인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클블이랑 오클이 붙었을 때 그때는 정말 혈전이었었습니다. 홈에서 129대 122로 이겼는데, 이 경기가 리드 체인지가 30번이나 있었어요. 한마디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다 뭐 그거고, 이날은 특히 클블에서 이 도노만 미첼이 엄청 못한 날이에요. 야투 16개 중에 3개 넣은 날. 그러니까 되게 못했어. 근데 그 밖에 이제 다른 애들이 나름대로 잘해줬었고 3점도 터지면서 승리를 했었는데, 반대로 오클은 이날 3점이 그래도 좀 클리블랜드에 약간 밀렸었습니다. 리바운드 차이도 있었었고, 충분히 좀 잘하긴 했지만 서로 간에 너무 잘하다 보니까 명경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한 끗 모자랐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클이 오늘은 홈으로 와. 문제는 지금 오클한테는 하텐슈타인 결장이라는 엄청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하텐슈타인이거든요. 얘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쭉 못 나왔었고, 그러고 이제 11월 20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챗 홈그렌이 있었었죠. 홈그렌이 쭉 뛸 때는 괜찮았는데 얘도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은, 이 구간들이 오클라호마의 하텐슈타인이랑 그 홈그렌이 동시에 빠졌던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오클라호마의 얘네들의 약점은 그 상대한테 오펜 리바를 너무 준다 그건데,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는 하텐슈타인이 부상해서 복귀를 하기 전이에요. 제가 여기 이게 체크해놓은 게 뭐냐면 상대의 오펜시브 리바운드 수치. 하텐슈타인이 있기 전에 오클은 리그에서 상대한테 오펜을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뭐 꼴찌는 아닙니다. 여전히 뭐 수치가 좋지는 않은데, 자, 오늘은 홈그랜도 없고 하텐슈타인도 없고 이런 날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 구간에 해당하거든요. 그 구간, 제가 방금 짚어드렸던 그 구간에서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오클라호마는 상대한테 오펜을 가장 많이 따인 팀입니다. 리그에서. 물론 이제 제일린 윌리엄스가 오긴 합니다만, 얘도 작년에 오클에선 얘도 좀 쓰이긴 했는데 작년에도 오클라호마는 리그에서 오펜을 두 번째로 많이 따인 팀이거든요. 저는 내일도 오클이 이런 골밑이 꽤 좀 떨어질 요량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 5경기 구간, 이 구간 동안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득점이 112.4점, 실점 106점. 여전히 실점은 좀 많이 안 해. 잘 맞고는 있는데 오펜시브 리바운드 확실히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상대팀은 이 기간 동안 오클 상대로 평균 14.6개의 리바운드를 했고 총 50개의 리바를 따냈습니다. 오클이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면 오펜 능력도 부족하고 본인들이 또 오펜을 많이 따인다는 소리거든요. 이 기간 동안 오클라호마는 리바가 37.8개고 상대는 57.8개예요. 경기당 13개의 리바운드 차이가 발생을 한다. 아무래도 오늘 또 클리블랜드는 모블리랑 알렌이라는 클블, 산성, 높이를 상당히 갖춘 애들이 뛰고 있는 팀입니다. 클블이 마땅히 뭐 대단히 오펜 참여도가 높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다 보니 이거를 막 쳐내가지고 세컨 찬스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빈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일 오클라호마는 좀 하락세가 좀 뚜렷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제일리는 쓸지 아니면 그냥 제이 더블 스몰 라인업 센터로 써가지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본 구도 자체가 클블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더구나 프렌을 받았다? 저는 클블을 또 보고 싶긴 하거든요. 지난번 경기는 미첼이 그렇게 못했는데도 클리블랜드가 이겼었고, 뭐 기본 구성 자체가 갈란드, 미첼, 더블 핸들러에다가 모블리랑 알렌은 좀 수비까지 좋은 친구들이죠. 분명히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홈이기 때문에 빡세, 그건 맞는데 클리블랜드 저는 충분히 좋은 팀이고, 이런 오클라호마의 누수가 심각한데도 프렌을 받았으면 저는 프렌을 보고 싶고요. 언더오버는 아까 좀 헷갈리는 게, 오클이 그 하텐슈탄이랑 홈그랜이 없는 구간 동안 점수가 되게 안 났었잖아요. 220점도 안 나는 그런 5경기 구간이 있었는데, 상대가 또 이제 클리블랜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는 빠른 농구를 합니다. 저는 케니 애킨슨 감독이 오면서 공격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빠른 농구를 하는 편이고, 오클도 이런 공격에서 뒤지지 않죠. 요즘에는 공수 양면에서 좋다, 이렇게 찍혀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그래도 오바를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냥 다른 거보다 오클라호마가 저는 이 센터의 공백, 리바운드 문제, 높이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좀 많이 의심을 해가지고 클블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 대 휴스턴 경기인데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경기죠. 자, 휴스턴은 오늘 덴버에서 요키치가 빠지는 이런 어드밴티지를 안고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가 세크라멘토잖아요. 세크라멘토도 이제 그 더 크리스티 감독 대행으로 감독이 바뀐 다음에는 7승 2패 상당히 잘 나가다가 직전 경기 미러키한테 좀 상대 전적이 많이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천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세크가 미러키 원정에서 1쿼터에만 아마 47실점인가? 미러키가 그냥 대폭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크라멘토는 좀 무릎을 꿇었고, 어쨌든 그런 경기도 막 10점 차까지 추격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쫓아갔지만은 모자랐다, 그런 경기였어가지고 좋은 상승세가 한번 꺾이긴 한 거예요. 이 와중에 휴스턴이라는 굉장히 또 빡센 상대를 만납니다. 서부 2위니까 휴스턴이 지금 밸류가 상당한데, 휴스턴이 내일은 근데 백투백이잖아요. 일단 오늘 애들이 많이 뛰진 않았는데 올 시즌 휴스턴의 이 백투백 게임 로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올 시즌 7번 해가지고 3승 4패인데 샌안토니오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215점이 났죠. 워싱턴한테 107대 92 승리를 했습니다. 점수가 많이 안 났어요. 미러키한테 100대 101 언더게임이었습니다. 패배를 했었죠. 포틀랜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포틀랜드 98대 104로 패배를 했네요. 미네소타 만나고 필라델피아, 이때는 122대 115로 좀 점수가 났는데, 이거는 연장 간 경기입니다. 연장 간 경기. 연장이 안 났으면 언더였을 경기고요. 샬럿 만나고 215점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이때는 되게 타이트했어요. 게임이 112대 113인데 뭐 오바긴 하지만은 되게 좀 타이트해가지고 비등비등 이렇게 하다 보니 점수가 조금 났던 경기고요. 그래서 올 시즌에 휴스턴의 백투백들을 정리를 하면은 저는 대부분 언더 양상이 눈에 많이 들어지거든요. 이건 휴스턴이 상대팀한테도 오펜을 잘 잡는 팀입니다. 지난번에 세크라멘토랑 12월달 초에 경기를 했을 때도, 이때도 지기는 했는데 휴스턴의 오펜 리바운드가 18개였었거든요. 다만 이제 휴스턴이 워낙에 좀 야투율이 별로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패배를 했는데, 저는 내일도 세크라멘토한테도 휴스턴이 어느 정도 이런 좀 에너지 레벨에서의 우위, 그런 것들은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돼요. 더구나 요즘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 저는 뭐 맨날
벤블릿이랑 그린이 얘네들을 끝까지 안고 갈 만한 그런 백코트 자원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제일런 그린이 1월달에 그냥 미쳐있거든요. 이제 1월달 들어서 새해가 되고는 떡국 먹고 제대로 각성을 했습니다. 야투율 51.2%, 3점 45.6%, 경기당 30득점이요. 이렇게나 제일런 그린이 너무 활약을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제일런 그린이 되게 잘했습니다. 세크라멘토도 한참 잘 나가다가 상승세가 꺾였고 휴스턴은 요즘엔 뭐 거의 약점이 없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보니 좀 휴스턴이 땡기거든요, 저는. 더구나 작년에도 얘네 둘이 맞붙었을 때 휴스턴이 작년에 좀 완성형이 아니었는데도 세크라멘토한테 3점 전승이었습니다. 올 시즌 한번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3점 전승으로 세크한테 상성이 좋은 편이다. 올 시즌 지금 더 완성형이고 지난번에 세크한테 졌던 그 시기보다도 오히려 더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모양새여가지고 저는 휴스턴이 진짜 내일 엄청난 야투 곤경을 겪지만 않는다면은 꽤나 해볼 법하다고 보이긴 보여요. 휴지 프렘 보고 싶고 지금 세크라멘토도 사실 되게 득점이 많이 나는 편이야. 잘하고 있는 구간 동안에는 점수를 상당히 잘 뽑는 이런 팀에 속하긴 하는데 저는 휴스턴의 이런 백투백 색깔대로 언더 쪽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포틀 대 클리퍼스 경기인데 자, 오늘 클리퍼스는 브루클린을 70점도 안 내게 막았어요. 클리퍼스는 오늘 하든이 23분만 뛰고도 훌륭한 기록 작성을 하고 오늘 대부분 선수들이 그냥 퇴근을 빨리 했습니다. 25분도 안 뛴 선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냥 가비지 게임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백투백이지만은 사실 뭐 주전들의 출전 시간 같은 것들은 크게 뭐 무리가 없다. 그런 와중인데 내일 카와이는 못 나옵니다. 백투백에서 관리 차원으로 이미 명단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카와이는 내일 못 나오는데 사실 근데 카와이는 지금 이렇게 세팅된 클리퍼스에 본인이 합류해가지고 내가 색깔을 맞추겠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 전에 워낙에 하든 중심으로 잘 돌아가다 보니 본인이 왔다고 해가지고 클리퍼스의 색깔을 크게 틀지는 않고 본인이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저는 카와이가 없더라도 클리퍼스는 꽤나 괜찮은 팀이다. 자, 얘네들은 상대 전적이 일단은 미친놈급입니다. 자, 포틀 대 클리퍼스 구도에서 이게 포틀랜드 시각에서 본 거거든요. 올 시즌에 한번 이기긴 이겼어요. 그러긴 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도 대패하기도 하고 쭉 보면은 9연패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기긴 했는데 그전에도 쭉 이렇게 패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릴라드가 있던 시기에도 이랬어. 얘네들은 최근에 6시즌 동안 맞대결상으로는 상대 전적이 17대2예요. 17대2. 그리고 오늘 경기 기준점이 5.5인데 5.5 프렌 기준으로도 17번 졌을 때 3번 빼고는 전부 다 마헨당했습니다. 14번이 5.5 기준 마헨, 5.5 프렌이 3번입니다. 3번. 여기다가 포틀랜드는 내일 또 아부디아가 지금 다우프리거든요. 지금 포틀랜드는 사실상 망한 시즌이에요. 사이먼스, 핸더슨, 샤프 얼마 전에 핸더슨이 한번 잘하긴 했지만은 그런 경기 내용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고 사이먼스, 샤프는 얘네들은 계속해서 그냥 포틀랜드의 미래로 짊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친구들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 사실 올 시즌에 건진 건 아부디아랑 카마라거든요. 카마라는 뭐 디펜시브 팀 레벨급으로 성장을 했고 아부디아도 영입이 굉장히 잘 된 건데 아부디아가 오늘 지금 다우프리거든요. 최근에는 아부디아 중심으로 좀 빠른 농구 속공에서 아부디아가 되게 잘해주기도 하고 스몰 라인업 센터로서 아부디아를 활용한다든지 저는 아부디아 못 나오는 거 꽤나 커 보입니다. 포틀랜드가 뭐 수치적으로는 아부디아가 빠지는 게 엄청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부디아가 확실히 있는 게 포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틀이 약간 아쉽고 사실 카와이가 지금 클리퍼스에서 빠진 것보다도 저는 포틀에 아부디아가 없는 게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클리퍼스가 내일은 백투백이잖아요. 이것도 살펴는 봤는데 올 시즌 클리퍼스는 일단 백투백 때 3승 4패예요. 3승 4패. 그러니까 뭐 아주 잘한 건 아닌데 이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안 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자, 백투백 때 제가 아까 3승 4패라고 했는데 일단은 골스 잡았고요. 피닉스한테 한번 지고 토론토한테 이기고 골스 또 잡았고 보스턴한테 지고 미네소타한테 지고 80대 108이었습니다. 세란토니오한테 지고 86점 내고 졌었죠. 이렇게 클리퍼스는 백투백이 올 시즌에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백투백이 잘한 편은 아닌데 백투백일 때 대패를 한 경우는 전부 다 얘네들의 3점이 크게 고장난 경우들입니다.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인데 보시면 여기가 그날 3점 성공률인데 26.8%, 27.5%, 26.9% 이렇게 최근에 보스턴, 샌안토니오, 미네소타한테 백투백에서 패배를 했을 때는 무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3점이 크게 고장을 났고 생각보다 상대가 까다로웠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상대가 포틀랜드다. 본인들이 엄청난 상대 전적 갖고 있는 팀이고 포틀랜드는 지금 뭐 공수 양면에서 합격점을 주기가 어려운 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한 번 클리퍼스를 보고 싶습니다. 백투백인데도 클리퍼스를 보고 싶고 그리고 221.5 저는 여러 차례 포틀랜드라는 팀은 원정에 비해서 홈으로 오면은 득점이 한 8점가량 좋아지는 게 있고 수비적으로도 8점가량 다운이 된다. 이래가지고 언더오버 상으로 16점이나 오바로 가거든요. 요즘에도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기도 한데 오바 쪽으로 볼게요. 포틀랜드의 색깔도 생각을 해보고 양팀의 맞대결 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최근의 분위기나 클리퍼스가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가 좀 쉬운 상대 같아요. 내일은 클리퍼스한테.